특례 평가 기준, 과연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넌 컨설팅 대표 김영진입니다.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전 학교의 스펙, 직전 학생의 스펙이 뭐니? 이런 것들을 엄청 저한테 물어봐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알려줄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너무나도 답답한 게, 특례는 그리고 수시는 그 스펙, 직전 학교의 학생들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평가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이 특례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무조건 특례 전형을 준비하는 3특, 12년 특례, 해외고 졸업 수시 등 이제 해외 고등학교에서 뭔가 졸업을 하든지 뭔가를 해서 이제 특례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끊지 말고 제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사실 자주 어떻게 보면 하는 오류 또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시를 가령 작년 합격자 평균 등급 2.3등급, 뭐 내신 IB 점수 45점 만점에 41점 이런 것처럼 입시를 굉장히 끊어서 뭔가 점수를 딱딱딱딱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직전 합격의 평균, 합격자의 평균을 낼 수 있는 거는 그냥 합격을 하고 이미 합격을 시켰는데 그 시킨 거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데이터화를 시켜야 되니까 내다 보니까 합격자의 평균이 나온 거지, 아, 평균은 2.5등급, 이 친구의 평균은 2.3등급,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 친구의 IB 점수는 41점, IB 점수의 평균 점수는 41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 붙었다. 뭐 40점이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특례나 이런 것들, 합격자에 대한 것들을 낼 때, 즉 평가를 낼 때 특정한 평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입각해서 점수를 내고 그 총점에 맞춰가지고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발, 물론 어머님들께서나 학생들은 그래도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똑같이 물어보시지만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과 어머님들은 그렇게 준비하시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가 기준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학업 능력입니다. 이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뭐예요? 내신이죠. 내신, GPA, IB 점수, 이런 것들에 대한 학업 능력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 네가 열심히 공부를 했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보통 평가 기준 전체 100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능력 30%에서 40% 맞게는 그렇게 해서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업 능력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내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나 기준이나 성적에 대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전공 적합성입니다. 이 친구가 뭐 수학 교육과에 지원했는데, 정치 외교학과에 지원했는데, A를 학과에 지원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전공 적합성이 있냐, 너는 얼마만큼의 뭔가의 그런 전공에 대한 능력이 있냐, 많이 고민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활동의 사이드일 수 있겠고요. 즉,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전공에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했냐의 사이드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대다라고 하면은 공대와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잘 맞았냐, 즉 전공에 관련된 학업 우수성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학업과 전공 능력, 전공 적합성을 보통적으로 대학교에서 60에서 70% 정도. 자,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인성과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성과 리더십, 당연히 뭐 인성이 나쁜 친구는 없겠지만 인성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뭐 봉사활동했고 뭔가 헌신했고 되게 열심히 했고 공부했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봉사활동했다, 아니면 뭔가 열심히 뭐 학생들을 도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친구 괜찮네. 또 반대로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거에서 되게 뭔가 두드러지지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제 각 대학마다 약간씩 다른 기준인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역량입니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이제 창의적 역량을 이제 평가 기준을 두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평가 기준에서 두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라는 게 뭐냐? 글로벌 역량은 즉 너가 어학이나 여러 가지 언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 하는 국제학교다. 그러면 당연히 어학 능력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한국 학교다. 그런 경우들은 글로벌 역량이 단순히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학 능력 점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보충하시는 게 좋겠죠. 왜? 그래야 글로벌 역량을 채울 테니까.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학생들이 그래서 나 SH 점수 뭐 1500 맞아야 돼, 1550 맞아야 돼, 뭐 이래요. 네. 그런데 글로벌 역량은 일정 정도 점수에 대한 기준이면은 무조건적으로 충족한다고 보고 다 만점을 줍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SAT나 토플 이런 것들은 가산점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점수 이상 맞으면은 그 점수 이상 더 맞기 위해서 뭔가 애쓰거나 고민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역량 같은 경우 이런 거죠. 내가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즉 창의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 창의적인 것들을 했냐, 발명했냐, 이게 아니라 전공에 대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전공을 하고자 하는데 나는 산업공학과인데 그냥 단순히 산업공학과를 하고 싶다, 물리화학에 했다, 열심히 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A라는 분야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뭐 로봇 뭐 어떤 거 뭐 Io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이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뭐다? 학업, 전공적 합성, 그리고 인성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 역량 또는 창의적 역량,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에 맞춰가지고 보통은 물론 대학마다 약간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지만 뭐 이거에 맞춰가지고 보통은 대학교에서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매기고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끔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이 평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가중치를 둬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 컨설팅 학생이나 아니면 수강학생들이나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활동이나 학업 채워라, 학업 잘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다고 치고, 저는 어쨌든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